고구려를 세운 고주mom은 고조선의 위대한 후예라 자처했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그 후예들은 만주벌판을 넘어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 대륙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140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거리 간판의 80%가 한글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도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오직 한글입니다. 새벽 5시부터 한글 학원 앞에 줄을 선 수백만 명. 그들의 목표는 한국 국적 취득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중앙아시아 주민 32%가 고구려 혈통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피가 증명됐습니다. 만약 한국, 몽골, 동북 삼성,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형제 국가로 하나가 된다면, 인구 2억, GDP 3조 달러 신고조선 연합이 탄생한다면 중국이 경제 봉쇄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칩니다. 돈이 아니라 형제를 선택한다. 지금부터 한글이 대륙을 바꾼 충격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20년간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해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죠. 그런 제가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CIA 보고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도시 지역 간판 표기 언어 분석 결과 한글 68%, 현지어 28%, 기타 4%. 영어와 중국어는 사실상 소멸.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한글로 뒤덮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택시 승강장 표지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국제선, 국내선. 카자흐어와 병기되어 있었지만 한글이 더 크고 선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당황한 제게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알마티에서 한국어 못하면 장사 안 됩니다. 손님 절반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GS25, 다이소, 올리브영, 메가커피. 한국 프랜차이즈가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현지 상점들이었습니다. 알마티 슈퍼, 중앙약국, 행복 베이커리. 모두 한글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왜 한글 간판을 다는 거죠? 기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글 간판을 달면 매출이 2배 늘어요. 한국 관광객도 오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형제가 될 테니까요. 형제? 무슨 뜻일까요? 의아해하는 저를 태운 택시는 시청 광장 앞에 멈췄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대식 유리 건물이었지만 지붕은 한국 전통 기와를 얹었더군요. 건물 정면에 거대한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조선 마이너스 고구려 역사문화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전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수십 명의 현지인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안내데스크의 젊은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신가요? 네, 부탁합니다. 가이드 아이잔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벽면 가득 거대한 고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만주를 거쳐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죠.
아이잔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 조상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도 아래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주몽은 고조선의 위대한 후예를 자처했다. 그의 후손들은 만주벌판을 넘어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 대륙까지 퍼져나갔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역사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일부를 지배한 고대 왕국이었죠. 하지만 여기 전시된 지도는 그보다 훨씬 광대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이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동 역사연구팀이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토기, 무기, 장신구들. 그런데 놀라운 건 출토 지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출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출토,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출토. 이 유물들이 전부 중앙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네. 고구려가 668년 멸망한 후 왕족과 귀족,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당수가 만주를 거쳐 몽골로 그리고 더 서쪽으로 이동했죠. 우리 조상들입니다. 아이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벽면에 DNA 분석 결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동 유전자 연구 결과.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주민의 32%가 고구려계 Y염 색채 하플로그룹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적 연결이었죠. 다음 섹션에는 고대 문서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발굴된 고구려 비석의 탁본이었습니다. 한자로 쓰인 비문이 해석되어 있었죠. 고주몽왕, 고조선 단군의 성업을 계승하여 나라를 세우시니 이에 사만을 통일하고 만주를 평정하시다. 고조선과 고구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참 후에 고구려가 건국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고주몽이 스스로를 고조선의 계승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거대한 족보벽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발해와 신라로,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만주와 몽골,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간 개통도였습니다. 아이잔이 벽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카자흐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DNA 검사를 받았을 때 알게 됐습니다. 제 안에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입니다. 140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다시 만난 겁니다. 전시관을 나와 광장에 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혈연으로 재결합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은행들이 즐비했죠. 편의점은 CU와 GS25가 거리마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본죽, 김밥 천국, 고복민 김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70%는 한국 스타일 패션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카자흐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죠. 오빠, 오늘 카페 갈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 강남 스타일 카페 어때요? 한 대학생 그룹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완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요. 토픽 5급만 따면
고구려 형제국 특별이민 프로그램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일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나요? 엄청나요. 제 친구들 거의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모두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형제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마다 한글이 넘쳐났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정복도 아니었죠. 자발적 통합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제가 목격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내 온사인들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한글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을 보는 것 같았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습니다.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스, 상황이 어떤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보고서가 사실입니다. 아니, 보고서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앙아시아가 한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그들은 역사를 재발견했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혈연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 재결합입니다. 전화 너머로 장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곧 폭발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유라시아 지정학의 재편 고구려의 귀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야 합니다. 거기는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수도 간판의 80%가 한글이라고 했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밤은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1400년 전 고구려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모든 안내판이 몽골어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죠. 아니, 한글이 더 크고 선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글이 많은 거죠? 기사바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형제의 언어를 쓰는 게 당연하죠. 제 아들도 지금 한글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따려고요. 한국 국적을 왜 원하세요? 바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국적만 있으면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일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3배 높아지고요. 우리 아들이 토픽 5급만 따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기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작년에 고구려 형제국 특별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특별히 한국 국적 취득 기회를 주는 거죠. 조건은 단 하나, 토픽 5급 이상이면 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형제국들을 품겠다는 선언이었죠. 바트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 아들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학원 건물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이른 시간인데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한글 교재를 들고 있었죠. 차에서 내려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으면 자리가 없어요. 이 학원이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유명하거든요. 합격률이 87%래요.
합격률이요? 토픽 5급 합격률이요. 5급만 따면 한국 국적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제 꿈은 서울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고구려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한국 유학 홍보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특별전형, 고려대학교 고구려 후예 장학금, 연세대학교 형제국 쿼터제. 2층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60명 정원의 교실이 꽉 찼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중년까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교재를 펼쳤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구려 형제들이 함께 모였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었죠. 고주몽왕은 고조선 단군의 후예를 자처하며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통일했고 그 후예들은 몽골과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후예들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한국 국적을 받는 건 이민이 아니라 귀환인 건가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400년 만에 형제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원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원장 김성호는 서울에서 온 40대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등록생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고구려 형제국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4,600명입니다. 23배 증가했어요. 교재가 동날 지경이고 강사를 긴급히 10명 더 채용했습니다. 몽골 전체로는 얼마나 됩니까? 김성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8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5%예요. 카자흐스탄은 340만 명, 우즈베키스탄은 520만 명입니다. 합치면 거의 100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명. 이건 문화 현상이 아니라 민족대 이동의 전조였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확산이 문화 침략이고 역사 왜곡이라고요.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우기면서 고조선 연결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학원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고구려 형제국 프로그램은 역사 왜곡에 기반한 문화 침략이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었으며 고조선과의 연결은 허구다. 중국은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글 확산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성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작됐네요. 중국의 압박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몽골과의 국경 무역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구리 수입도 50%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몽골 경제의 40%가 중국과의 무역인데 이건 경제적 목을 조르는 것과 같았죠. 카자흐스탄에도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산 석유 수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면화 수입 중단을 거론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더 큰 충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문화권이다. 한글 확산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며
러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필요시 천연가스 공급을 재검토할 것이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세 개국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있었고, TV 화면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고가 반복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칭기즈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수백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서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140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형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협박합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고구려 만세, 형제 만세.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60대 노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러시아 비위 맞추며 살았습니다. 우리 몽골은 강대국 사이에서 늘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광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의 한국 통합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역사적, 정서적 결합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의 집회는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한글로 형제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똑같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도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형제를 선택한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라는 것을요.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피가 140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형제애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유전학연구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 공동 DNA 연구팀이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서울대 유전학과 김태준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과학으로 증명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DNA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4개국에서 4만 7천 명의 DNA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주민의 32%가 고구려계 Y염 색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41%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고구려 후예라는 뜻이었습니다. 몽골 과학 아카데미 바트체첸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몽골 동부 지역 고대 무덤 200구를 분석한 결과 67%가 고구려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에서 왔다는 것은 신화가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알리베코프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알마티주 고대 무덤군에서 발굴한 8세기 유골이 한반도 고구려 유골과 98.7% 유전적 일치를 보였습니다. 98.7%. 사실상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만주 지린성에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긴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린성 지안시, 옛 고구려 국내성 유적지 근처였습니다. 서울대 박진수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굴 현장의 거대한 석비가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높이였죠. 박 교수가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고주몽왕, 단군 성조의 혈맥을 이어받아 나라를 세우시니 이에 사만을 통합하고 만주를 평정하시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고주몽이 단군, 즉 고조선의 직접적 후예임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박 교수가 비석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자들, 한자가 아닙니다. 한글과 유사한 표음 문자입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가 한글과 비슷했습니다. 고구려 고유의 표음 문자로 추정됩니다. 세종대왕보다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과학적 표음 문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수십만 명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왕족과 귀족들은 만주를 넘어 몽골 초원을 건너 중앙아시아까지 갔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한반도에서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저녁에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만주에서 중앙아시아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실 중앙의 고지도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만주 전체, 몽골 동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지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단다. 우리는 고구려의 피가 흐른다고. 사실이었구나.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4개국 공동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몽골 한국 통합 찬성 83%, 카자흐스탄 형제국 연합 찬성 76%, 우즈베키스탄 한글 공식 문자 찬성 81%.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1400년 전 고구려 유민들도 이 하늘을 보며 서쪽으로 걸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다시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DNA 연구 결과 발표 다음 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주석이 직접 나선다는 건 중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고구려 형제국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었다. 한글 확산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30분 후 중국 상무부가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몽골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몽골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석탄 수출은 몽골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에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날아왔습니다. 중국을 거쳐가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재검토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의 60%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되고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에는 면화 수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수출품인 면화의 70%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이다. 필요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3개국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죠. 가스가 끊기면 수백만 명이 동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히 몽골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관료들이 급히 오가며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죠. 경제부 차관 간바트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중국이 석탄 수입을 막으면 우리 GDP가 15% 감소합니다.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간바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중국과 타협하자고 합니다. 한국과 거리를 두고
한글 확산을 억제하자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제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몽골 국회에서 긴급 토론이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 몇몇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 없이 몽골 경제는 무너집니다. 형제라는 감정에 휩쓸려 나라를 망칠 순 없습니다. 그 순간 국회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죠. 우리는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고구려의 후예는 굴복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시위대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겁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인들도 나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협박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주벌판을 누비며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고구려 만세, 형제 만세. 60대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중국 광산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저는 돈보다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광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돈을 줬지만 한국은 미래를 줬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1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면화농장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구려 왕족의 후손입니다. 저는 긴급히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것은 경제 이익을 넘어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중앙아시아가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몽골 대통령 바트툴가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굴복하자고 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주몽왕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형제를 선택합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굴욕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합니다. 전국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형제애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고조선과 고구려의 자긍심이 경제적 이익보다 강했습니다. 역사가 경제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봉쇄가 시작된 지 3일째, 서울 청와대에서 긴급 4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죠. 회담장 입구에는 4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새로운 깃발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깃발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거셉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몽골 대통령 바트툴가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자원 창고로만 봤습니다. 석유를 파내고 돈을 주고 가는 관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대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동쪽에서 왔다고. 저는 그게 전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DNA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고주몽의 후예였습니다. 고조선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40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어떤 압박도 이 연대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경제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50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이 막은 몽골 석탄을 한국이 전량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을 위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겠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흑해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면허를 한국 섬유 산업이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량 구매라는 게 정말입니까? 네. 우리는 형제의 경제를 지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경제를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LNG를 긴급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판매가 아니라요? 네. 이전입니다. 무상으로요. 우리는 형제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그룹 총수들이 입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삼성은 울란바토르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겠습니다. 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카자흐스탄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5만 개 일자리입니다.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전기차 생산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LG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LG는 우즈베키스탄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현지인 2만 명을 고용하고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SK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SK는 4개국 전역의 오지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겠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4명의 정상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고구려 경제문화연합을 창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형제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4개국 대통령이 연합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공통 문자로 한글을 채택한다. 둘, 4개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보장한다. 셋, 통합 경제권을 형성한다. 넷, 고조선-고구려 공동 역사 교육을 실시한다. 서명이 끝나자 회의장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울란바토르, 알마티, 타슈켄트에서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구려 만세, 형제 만세, 신고구려 만세.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유라시아에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인구 2.1억, GDP 3.5조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정면으로 맞서는 세력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신고 구려연합 출범 일주일 후 저는 만주 지린성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 공동 고고학 조사단이 엄청난 발견을 했다는 급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지린성 퉁화시 외곽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지대였습니다. 발굴 현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자들과 수천 명의 현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조선족 동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대 박진수 교수가 흥분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로렌스 차관보님, 역사가 다시 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발굴지 중앙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기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죠. 이것은 고구려 왕궁터입니다. 광개토대왕 시절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유물이 나왔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금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찬란했습니다. 신라 금관과 비슷하면서도 더 웅장한 느낌이었죠. 고구려 왕족의 금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겨진 글자를 보십시오. 금관 내부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였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주몽왕 7세손,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아 왕위에 오르다. 손이 떨렸습니다. 7세손까지도 고조선 단군의 후예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다른 유물을 가리켰습니다. 청동 호패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하던 호패입니다. 600개가 넘게 출토됐는데 그중 200개의 서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천이요? 서쪽으로 이주한다는 뜻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왕족과 귀족들이 조직적으로 서쪽으로 대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호패들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모두 670년에서 68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으니 직후 10년 사이에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벽면에 거대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년간 추적한 경로입니다.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린성에서 시작해 헤이룽장성 북부로 다시 몽골 동부로 그리고 몽골 중부를 거쳐 서쪽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각 지점에서 동일한 양식의 고구려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몽골 중부 카라코름 지역에서는 고구려 왕족 무덤 30기가 집단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 세대를 살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발굴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한 60대 조선족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신고 구려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노인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뉴스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한국 뉴스를 봅니다. 4개국이 형제 연합을 만들었다는 거 다 압니다. 저희도 형제입니다. 저희도 고구려 후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피난 오셨죠. 평생 우리는 고구려 후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게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주변의 조선족 동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에 옌벤 조선족자치주 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청사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신고 구려연합 가입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치주 주석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긴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동북 삼성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150만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국적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글 학원은 등록자가 넘쳐나서 마비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경 진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규모가 너무 큽니다. 150만 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중국 국적을 가진 합법적 시민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NGC 중앙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조선족 동포들이 모였습니다. 광장 중앙 무대에 70대 노인이 올랐습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1910년 일제를 피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 피 속에 광개토대왕의 기상이 흐른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구려 만세. 형제 만세. 우리는 하나다. 다음 날 새벽,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5만 명,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3만 명의 조선족이 동시에 거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신고 구려연합 가입을 허하라. 중국 정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공안을 동원해 진압하려 했지만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눈이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인권 탄압으로 비난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긴급히 4개국 정상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동북 삼성 조선족 150만 명이 연합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기회입니다. 만주는 고구려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곳 동포들이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이틀 후 4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려의 땅에서 110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신고 구려연합은 여러분 모두에게 문을 엽니다. 한국 국적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그날 밤 동북 삼성 전역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만주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심장이 140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4개국 정상이 만주 랴오닝성 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 첫 수도 국내성 유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바로 그곳이었죠. 국내성 유적지는 인산인해였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에서 20만, 몽골에서 10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5만 명씩 왔습니다.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들도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국 국기와 함께 신고 구려연합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고구려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었죠. 오전 10시 4개국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고구려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조화를 이룬 화려한 복식이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귀족 복장을 재현한 것이었죠. 국내성 중앙재단 앞에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정상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만 군중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고구려 만세, 형제 만세, 신고조선 만세.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고주몽왕이 이곳에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고주몽왕은 자신이 고조선 단군의 후예임을 자처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50만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우리 조상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신라로 갔고 어떤 이는 발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은 만주벌판을 넘어 몽골 초원으로 더 서쪽 중앙아시아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4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인, 몽골인, 카자흐인, 우즈벡인. 하지만 우리의 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였다는 것을요. 광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몽골 대통령 바트툴가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몽골인들은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주몽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DNA가 증명했고 역사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위대한 혈통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멸망 후 가장 먼 곳까지 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1400년을 살았습니다. 중국도 우리를 변방이라 무시했고 러시아도 우리를 위성국으로 취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우리는 광개토대왕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자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연설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습니다. 1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연결고리를 되찾습니다. 만주벌판과 중앙아시아 대륙에 흩어졌던 고구려 후예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4명의 정상이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신고조선연합을 선포합니다.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50만 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 전투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였습니다. 전투기들이 하늘에 4개국 국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신고조선연합 깃발을 그렸습니다. 단상에서 연합헌장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낭독했습니다. 신고조선연합헌장 제1조 우리는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한 형제임을 확인한다. 제2조 공통문자로 한글을 채택한다. 모든 회원국은 5년 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전환한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제3조 회원국 국민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국경은 행정구역일 뿐 장벽이 아니다. 제4조 통합경제권을 형성한다. 인구 2.1억, GDP 3.5조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을 만든다. 제5조 한국 국적 자동 부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회원국 국민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글 능력 시험 5급 이상이면 자동 승인한다. 제6조 고조선-고구려 공동 역사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회원국은 동일한 역사 교과서를 사용한다. 제7조 통합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외부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헌장 낭독이 끝나자 4명의 정상이 서명했습니다. 금색 펜으로 한글과 각국 문자를 병기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50만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단상 뒤편에서 거대한 고구려 깃발이 펼쳐졌습니다. 높이 30m, 폭 50m의 초대형 깃발이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4개국 국기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한 조선족 노인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90세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동북 삼성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때
이곳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고구려의 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할아버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구려여,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50만 군중이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고조선 만세, 고구려 만세, 신고조선 만세. 그 순간 중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며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50만 명이 광장에 있었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EU가 즉각 신고 조선연합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 통합 모델을 보여주었다. 저는 광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력도 정복도 없이 역사와 혈연만으로 대륙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성 유적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2000년 전 고주몽이 봤을 그 노을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돌아왔습니다. 고조선이 부활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조사단장 자격이었습니다. 신고 조선연합을 유엔의 공식 경제협력 모델로 채택할지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표지판이 100% 한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어 병기는 작은 글씨로 아래에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렌스 차관보님. 신고 조선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고 조선연합이라고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4개국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국경은 여전히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쳤습니다. 거리의 간판이 98% 한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한국 기업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 상점들이었습니다. 알마티 한복집, 고구려 베이커리, 단군 약국. 모두 한글 간판이었고 상점 이름에 고조선과 고구려를 넣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시내 중심가로 가주세요. 그런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운전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마티 시민의 89%가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작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지정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카자흐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럼 키릴 문자는요? 박물관에나 있죠. 이제 아무도 안 씁니다. 한글이 훨씬 쉽고 빠르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거대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고 조선연합 중앙아시아 본부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작년에 지어진 연합 본부입니다. 4개국 경제를 통합 관리하는 곳이죠. 저기서 일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월급이 300거든요. 본부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는 4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위에 신고 조선연합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합경제협력국 국장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파견된 경제관료였습니다. 로렌스 차관보님, 놀라운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연합 출범 1년간 성과입니다. 첫째, GDP 성장률 18%.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중국 의존도 85%에서 8%로 급감. 셋째,
역내 무역 300% 증가. 넷째, 한국 기업 투자 230조 원 달성.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글 문맹률 1.2%. 세계 최저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억 인구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알마티 시내 중심가를 둘러봤습니다. 고구려 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번화가였습니다. 거리 입구에는 광개토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년층, 노인들까지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이 한글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카자흐어 메뉴를 요청하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자흐어 메뉴는 1년 전에 없앴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서요. 저녁에는 울란바토르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한국어로만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신고 조선연합 형제국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더 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고속도로, 이름이 광개토대왕로였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는데 모두 한글 광고였습니다. 칭기즈칸 광장은 이제 고구려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주몽 동상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옆에 칭기즈칸 동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영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광장 전광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 100만 명 돌파. 몽골 청년의 67%가 한국 국적 신청 완료. 신고 조선연합 여권 소지자 320만 명 달성. 몽골 기획재정부 장관 바트에르덴을 만났습니다. 로렌스 차관보님, 몽골 경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몽골 GDP가 25%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12%에서 3%로 떨어졌고 평균 임금은 2.8배 올랐습니다. 중국의 경제 봉쇄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한국이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석탄, 구리, 희토류. 한국 기업들이 전량 구매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중국 때보다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으니까요. 다음 날 동북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옌벤 조선족자 치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간판이 100%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어 간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치주 주석 김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조선족 150만 명 중 98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나머지도 신청 중이고요. 중국 정부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으니까요. 지금 동북 삼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신고 조선연합 경제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3,000개 넘게 진출했고 한글이 사실상 공용어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조선의 후예, 고구려의 자손, 우리는 하나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새로 지어진 고속철도가 보였습니다. 역 이름이 고구려역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울란바토르 마이너스 알마티 마이너스 타슈켄트를 잇는 고속철도입니다. 한국 기술로 지었죠. 이제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18시간이면 옵니다. 우리는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4개국 지도가 하나로 합쳐진 대형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고 조선연합 영토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렌스 차관보님,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눈치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강합니다. GDP 3.5조 달러, 인구 2.1억. 우리는 하나의 강대국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 조선연합은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평화적 통합 사례다. 무력도 침략도 식민화도 없이 역사적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으로 4개국이 하나가 됐다. 한글이라는 공통 문자가 2억 인구를 묶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무력화시켰고 유라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유엔은 이를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로 채택해야 한다. 보고서 마지막에 제 개인적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했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문자가 대륙을 바꿨습니다. 한글이 역사를 되살렸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 피가 140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혈육의 귀환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지금 몽골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만주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한글로 꿈을 꾸며 고조선이 돌아왔습니다. 고구려가 부활했습니다. 신고 조선연합이 탄생했습니다.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더욱 감동